특히나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완벽한 자동 카메라라는 거죠. 자동 카메라니까 모든 걸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카메라죠. 네. 하지만 이 친구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뭔가요? 자동 카메라지만은 렌즈를 스스로 닦을 수가 없죠. 안 되죠. 렌즈를 닦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렌즈를 닦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렌즈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이 렌즈를 이렇게 닦아서 렌즈도 촬영을 닦아야 하시는 되겠다.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렌즈를 닦지 않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렌즈를 닦고 안 닦고의 차이가 결과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자, 보시다시피 렌즈 닦기 전, 어머나. 닦은 후 보이시죠? 너무 약간 다르다. 뿌옇고 누래요. 그렇죠? 어, 눈에 네. 뭐 눈곱이 낀 것 같은 그냥 사진이죠. 안개 낀 저긴 더 것처럼. 심하네요. 렌즈를 닦고 안 닦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귀찮으시더라도 렌즈는 꼭 닦고 촬영하는 습관을 들이길 권장을 드릴게요. 네. 다른 날에 찍은 것 같네요, 두 번째 사진은. 그렇죠. 네. 그리고 렌즈들 닦으셨다면 또 하나 스마트폰을 잘 찍기 위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바로 뭘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격자를 활용하시는 건데 보이실지 약간 줄이 모르겠어요. 보이네요. 그렇죠. 줄이 보이시죠? 격자가 네. 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럴 때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둑판 무늬를 설정에 넣어주는 들어가시면은 거죠? 네.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을 수 아. 있고요. 또 다른 기종 같은 경우에는 격자 활성화라는 메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활성화 시키셔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하시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금 비율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기 쉽게 저 줄만 있으면 몬드리안 그쵸. 되나요?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수직과 수평을 굉장히 잡기 어려운 상태가 네. 있습니다. 그럴 때 격자가 활성돼 있으면 그 기준선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 웬만한 휴대폰에는 격자 기능이 다 있으니까 네. 먼저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다음 이제 그렇죠. 그 뭐 수평과 이제 수직과 황금 수평을 비율을 잡고 황금 비율에 맞게끔 예. 촬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촬영을 해주고. 쉽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풍경 사진들 많이 이제 가을에 있으니까 촬영들 하실 거예요. 네. 그 네.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역광을 이용해서 촬영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작가님 이거는 조금 해를 등지고 찍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거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진짜 도안이면 뭐예요. 왜냐면 이게 다 시커멓게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히 실루엣이 날씬하지 않고서는 그냥 다 그냥 망칩니다. 날씬한 사람만 역광금을 아니죠. 이용할 수 노 있는 이렇게 리스크 나와요. 노 게인이죠. 네. 그래서 역광은 모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들이 있어요. 단풍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 특히나 역광 사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진을 일단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이게 정면에서 들어온 빛이죠. 순광인데 빛을 받고 있는 네, 단풍을 네, 네. 찍은 그쵸. 사진이죠. 정면에서 빛을 받고 있는 단풍이고 그다음에 역광 사진을 볼게요. 자, 우와. 역광이죠. 굉장히 훨씬 입체감이 있고 선명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실 네. 거예요. 네, 그 정말, 이유가 정말 뭐냐면은 예쁘네요. 특히나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빛이 좀 투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더 잎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반정 역광 정말 뒤통수에서 오는 역광보다는 약간 사선에서 옆에서. 45도에서 오는 빛이 훨씬 더 입체감을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빛을 연출해낼 수 있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피사체와 태양을 역광으로 둔다. 찍는 뒤로. 사람하고 일자로 하지 말고 45도 정도. 요게 찍는 이제 사람이 약간 나무가 옆으로 틀어서 네네. 빛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내 뒤에 빛이 있는 그러니까 내 경우에 머리통에 찍었을 때예요. 45도 뒤쪽에서 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역사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풍 사진에 빛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해가 이제 머리 위에 있는 정오의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보다는 네. 해가 막 떠오르는 이제 이른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해가 지기 좀 전에 늦 오후 정도 시간대를 활용을 하시면 그때 단풍 사진이 더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는 특히나 또 인물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돌아오는 단풍 시즌에 단풍과 함께 본인의 인물 사진도 함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아주 조그만 꽃서부터 예쁜 꽃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 꽃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찍기가 어려워요. 꽃이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을까?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팁이 바로 꽃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면 좋은 팁인데요.
자, 바로 가까이서 찍어라라는 팁입니다. 가까이에서. 스마트폰의 가까이서.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깝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개의 꽃을 이렇게 한꺼번에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하나의 꽃만 가까이 크로즈해서 가서. 촬영하는 것도 예. 굉장히 이쁘게 찍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꽃을 지금 찍었죠. 네.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네. 사진이죠. 자, 그다음에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은 한 꽃에 포커싱을 해서 집중적으로 찍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거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선택과 저렇게 되지? 집중이죠.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면은 굉장히 예쁜 꽃의 그런 디테일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지연 씨도 꽃 하나 되게 그 가까이서 찍은 거 하나 있었는데 난 딱 정면에다가 네. 한 송이 내가 네. 본 것이다. 뭔가 근데 같은 그러니까 뜻 다른 뜻. 이중샷처럼 나왔는데 저건 정말 느낌 있네요. 느낌 많이 다른데요. 네. 저거는 한 사진 안에서 왜 뒤에는 포커스 아웃되고 네네네. 앞에는 인이 돼서 저런 사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어야 자, 되는 그 거예요?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물론 꽃 사진도 그렇고 다른 사진들도 더 아름답게 찍으실 수 있는데 자, 제가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꽃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메라를 여시고 이렇게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뭐 아포커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인물 사진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초점을 잡으시면 뒤쪽이 뿌옇게 되는 걸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나가네요. 뒤에 그쵸? 저기 TV 쪽이. 자,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시고 꽃만. 셔터를 눌러볼까요? 자, 이런 오! 식으로 아, 예. 너무 좋다 뒤가 느낌이. 뿌옇게 나오면서 꽃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진을 네. 촬영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때는 신기하다. 네. 브랜드 기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50cm 정도 떨어져서 촬영하시는 게 그 네.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50cm 정도. 네네. 네. 인물 사진에다 놓고. 그렇죠. 저는 인물 사진 모드는 인물 찍을 때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뒤에 포커스를 날릴 때 네, 그렇죠. 한 피사체만 집중적으로 찍을 때 딱 그 모드를 쓰면 이게 되네요. 사진은 빼기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촬영하기에 네. 아포커싱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풍경 사진 잘 찍는 법. 마지막 팁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대1 황금 비율을 지켜라. 오. 라는 2대1.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거는 구도를 말하는 건데요.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특히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바다와 하늘을 촬영한다고 할 때 하늘과 바다를 1대1로 반반씩 담으시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지평선이나 수평선이 이제 정 가운데 있는 저렇게 잘못 찍은 어떻게 얘기하면 거구나. 굉장히 정직한 사진이죠. 맞습니다. 근데 정직하기는 한데 이제 사진 자체로 봤을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금 비율인 2대1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다, 노을이 졌다라고 했을 때는 하늘을 2로 잡고 바다를 1로 보여준다든지 반대로 하늘보다 이 푸르른 바다를 더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바다를 2로 잡고 하늘을 1 정도로 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비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나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 찍었는데 이제 비율을 지키겠습니다. 뭔가 이제 자기가 더 찍고 싶은 부분에 포인트를 더 줘서 이제 비율을 더 높이라는 거죠. 2대1 황금 비율. 네. 그리고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반으로 나눠서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반으로 나눠서 여기 할까, 여기 할까였는데 3등분을 해서 좀 내가 중점을 두고 싶은데 비율을 네. 2로 주고 3분의 2, 그다음 나머지를 3분의 1로 주면 훨씬 멋지게 찍을 수 있다. 네. 많은 쪽에 주제를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많은 많은 쪽에. 쪽의 주제를 담아주면 아까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주제가 없어진 사진이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주제가 없어진 사진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주제는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사진 전달이 안 카메라로 되네요. 이제 네네네. 카메라까지. 앞으로는 다른 분들한테 전달도 주는 사진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죠. 황금 비율,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더 여행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여행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을 때 가장 많이 찍고 요새 정말 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아, 저는 있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네, 알아요. 저는 제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 제 사진 안에 네. 아이들 사진 반, 음식 사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반, 음식 네, 반.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다. 네. 먹기 전에 금강산입니다. 저는 먼저 찍고 다 아무도 아직 들지 마. 네. 손 나오니까 손 치워 이러면서 하나 찍고 이제 먹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찍어야 돼요. 네. 예. 네. 다른 사람들 의식이에요, 배려해서. 의식. 그러니까요. 네, 예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음식 사진 잘 찍는 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쪽 음식 테이블로 가서 네, 찍는 음식 법을 테이블로 한번 이동해서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시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들을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음식을 찍을 엄두도 못 냈었죠. 지금 이렇게 디지털화되면서 음식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을 담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음식들의 얼굴을 네.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명 여건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조명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플래시를 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맛없는 음식이 나올 수도 그리고 있고. 엄청 약간 그래요?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노란 빛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은 흰 빛이 떨어지게 되죠.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흰 빛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플래시가 터지면서 시꺼매져요. 색깔이 전체적인 빛과 다른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 본연이 가진 컬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맛없는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가능한 절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켜지 촬영해 말아라.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사진에 있어서는 음식의 얼굴을 파악하고 촬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양인, 서양인 얼굴이 다르죠. 네네. 입체적인 얼굴이 있고 밋밋한 평면적인 얼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음식들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찌개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떡이 있고 뭐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이죠. 입체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찌개류 같이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는 음식들은 납작하게. 평면적이죠. 평면적이고. 그래서 이런 음식마다 촬영에 팁이 있는데 먼저 이런 찌개 같은 종류를 찍어볼게요. 제가 네. 찍어보면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물론 이래도 맛있게 보이긴 하네요. 약간 측면에서 하지만 네. 위에서 찍으면은 와. 자, 찍어볼까요? 아, 제가 실수를 했는데 프레시를 켜고 찍었네요. 프레시를 이게 끄시고 거의 그 자. 음식 포장해 있는 그림 같아요. 자, 이렇게 찍고 또 하나 음식 사진 좀 더 가깝게 들어가서 촬영해 주시면은 더 맛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야,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되겠죠. 푸짐합니다. 평면 음식은 위에서 근접해서 위에서. 찍어라. 그래서 이거를 항공샷이라고도 하고 탑샷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를 촬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조명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촬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 팔이 그렇죠. 그늘져서 제 팔에 그림자가 그림자가 나오게 돼서 나와요. 시커멓게 그 부분에서 네. 맛없게 찍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시고 조명이 앞쪽에 있다든지 아까처럼 우리 단풍을 찍을 때처럼 이렇게 뒤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사선에서 들어올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쁜 항공샷을 찍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파스타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파스타를 찍는다. 그렇다면은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파스타인지 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네. 같아요,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눈높이에서 아, 이렇게 찍으시면은 셰프님이 플레이팅을 멋지게 하신 것까지 다 담을 수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파스타의 질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긴 거를 강조시켜서 촬영하듯이 음식에도 그 고유의 얼굴들을 잘 나타내게 촬영해 주시는 게 입체 음식은 측면에서, 그렇죠. 네. 평면적인 음식은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것만 응용해 와서도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음식 사진 찍을 때 아 이거 이렇게도 안 되겠고 이렇게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또 같이 먹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수저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에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가까이서 확 해가지고 그냥 크게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괜찮을까요? 아, 만약에 나는 금손이 아니고 X손이다. 네. 그럴 때는 곰손. 그렇죠, 곰손이죠. 가깝게 찍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구도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거 훨씬 괜찮아요. 이게 맛있어 보이죠? 확실히 자, 다르네요. 찍어볼게요. 자, 이 구도와 근데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자. 이게 훨씬 난데요. 가까이서 찍은 게. 훨씬 맛있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찍으면은 아까 처음에 꽃 찍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죠.
뒷부분이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선명하게, 그래서 질감과 그런 표현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이때 조금 50점 더 받는 거네. 생동감을 주고 싶다면은 뭐 피자에 치즈를 쭉 늘려서 찍는다거나 파스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네. 그 부분을 근접샷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아, 그렇게 하면 훨씬 맛있어요, 재밌는 진짜.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야. 되는 것이죠. 보이시죠? 저 사진들처럼 이렇게 연출해서 촬영하시는 것도 훨씬 더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그 폭포 치즈 피자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저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럴 때 있어요. 남의 테이블에 있는 음식, 내가 안 시킨 음식을 찍고 싶은데 야 줘봐 하면은 인간관계 틀어지게 되고 이제 맞습니다. 화내요. 힘들어지죠. 그럴 때 그럴 어떻게 해야 때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찍으시면서 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멀리 있는 오, 음식도 멋지다.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 초밥이 먹고 싶은데 너무 멀어.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가깝게. 음식은 확대 가깝게 네. 촬영해 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먹음직스럽게 촬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건 진짜 멋지게 나왔어요, 찌개. 네. 이게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한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리고 항상 뭐 저도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네. 함께 식사하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찍는 시간은 네. 절제해서. 왜냐하면 식사를 또 즐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 하고 계신 시각이 지금 1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 질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찍을 때 너무 움직여서 사진이 다 흔들리는데요. 아. 기능을 활용해서 생동감 넘치는 사진 찍기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네. 진짜 저거 어려운 건데. 가만히 있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너무 연출샷처럼 돼서 네, 재미가 그리고 없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또 애들이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요즘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라이브 기능이라고도 하고 약간 이제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여러 장이 한꺼번에 찍히는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라이브 기능, 네, 그래서 본 것 이제 같아요. 꾹 눌렀을 때 여러 장이 이제 순식간에 찍히기도 하고 아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가장 귀엽고 예쁘죠. 예쁜 사진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을 멈추게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여러 장을 찍어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진이 좀 흔들려도 반드시 또 샤프해야지 딱 부러져야지만이 좋은 사진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경우는 살짝 흔들림이 있어도 그게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인 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과감하게 촬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기능이나 아니면 연속 촬영 모드에서 다라락 찍어서 거기서 하나를 건지시는 것도 얻어 걸릴 나쁘지 수 않을 있죠. 것 같습니다. 많이 찍고 하나만 얻어 걸리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여주는 건 그거 하나니까요. 네, 그렇죠. 네, 한 장만 걸리면 고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저는 생동감 있게 찍고 싶은데 모든 사진이 칙칙하게 나오는데요. 아. 잘 찍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노출을 좀 오버해서 촬영하시는 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어요. 노출은 뭘 어떻게 만지면 오버해요?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두운 물체 같은 경우는 어두운 건 더 어둡게 찍으셔야 되고 밝은 건 더 밝게 찍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오미연 선생님을 포커스를 하고 이 보시면 여기에 밝기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밝기 조절이 아래? 되네요. 밝게 찍으면은 자 화사하게 어. 담겨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을 했다 쳤을 때 뭐 이렇게 찍으면은 어둡게 나오고. 네. 칙칙하게 칙칙하게 나오네요. 아마 이 진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칙칙하게 나오고 화사하게 나오고 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오, 카메라 그렇구나. 기본 기능에 노출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화사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게 그렇군요. 됩니다.